지금 이제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넘어서 여러 가지의 좀 국민 체감도 있는 개혁 성과를 내야 된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은 어제 충남 공주에서 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던지는 그런 민생 토론회가 다시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집권 후반기를 운영해 나갈지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민생토론회 양극화 해소가 화두더라고요. 예, 양극화 저희는 이제 용어를 타개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해소라는 말은 좀 너무 이상적이고요. 아하. 예. 양극화 타개. 예.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 건가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희 정부 임기가 이제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정상화 내지는 시스템을 좀 바꾸는 그런 노력들을 주로 해왔고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것들이 4대 개혁을 비롯해 가지고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체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체감을 하고 특히 이제 민생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뭔가 이 격차나 또는 이렇게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밀려나 있는 분들한테 뭔가 이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이런 개혁이나 정상화의 조치가 체감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래서 양극화 타개라는 거를 하나의 화두로 던지고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 중에 이분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더 속도를 내고 또 성과를 내고 네. 또 거기에 더해서 새로 우리가 좀 발굴을 해가지고 국정의 어떤 목표 민생을 살리고 또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이런 목표에 맞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 연초쯤에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국민들께 좀 보고를 드리고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 있는 양극화 타개를 위한 여러 가지 어젠더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내년 초에 좀 종합 발표를 할 계획이다. 이 의료개혁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제 모셨는데 사실 의료개혁 얘기를 하면서도 그동안 의료격차 해소라고 하는 문제를 정부에서 상당히 깊이 고민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격차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수석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격차와 쏠림의 문제인데요. 격차는 저희가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격차가 가장 극심한 예죠. 저희가 지표 하나만 보더라도 OECD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3.8명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OECD 평균을 넘어선 숫자입니다. OECD 평균이 몇 명쯤 되죠? OECD 평균이 3.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명당 3.7명. 근데 이제 경북이나 전남이나 경남이나 이렇게 이제 의료 취약 지역으로 내려가면 1명대로 떨어지고 1.3명, 4명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격차가 거의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면 이 문제는 정부가 그대로 두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 헌법 36조를 보시게 되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어디에 살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질을 국가가 제공을 하고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격차가 있고 또 의료 내부로 들어가 보면 필수 의료와 또 필수 의료가 아닌 분야로 나뉘게 되는데 의사 인력들이 비필수 쪽으로 너무 쏠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쏠림의 문제인데 필수 의료 쪽에 종사하려는 의사 수가 태부족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응급실의 어려움도 사실 그게 오랜 동안 누적된 그런 쏠림의 문제의
그 어떤 결과물이거든요. 그 격차와 쏠림을 해소를 해보자. 그래서 지역 의료를 살리고 필수 의료를 복원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의료개혁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역 격차와 쏠림을 해소하자.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죠. 필요한 만큼 어디에 갖도록 살든지 만들자.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런 의료개혁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이 벽에 부딪히고 난항을 겪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료계에서 그 걱정하시는 부분들하고 정부가 이제 조금 그 증원하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현행 법 체계로 보면 그 의료 인력, 특히 의사 인력을 수급을 관리를 하고 네. 모니터링을 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인력 공급을 어느 정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의료를 그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입니다. 권한이 아니고 책무인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증원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또 증원을 한다고 하면은 의료 수요를 더 창출을 한다. 뭐 이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증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정부가 바라보는 정원의 문제는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 되겠다는 거고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저희가 들어갑니다. 예. 6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료 수요는 폭증하게 돼 있고 그거를 감당을 하려면 부족한 의사 수를 늘려야 되고 특히 필수 의료 쪽에 많이 공급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게 저희 정부로서는 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하고 들을 필요는 있지만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이거를 끌고 가야 되는 거는 정부의 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설득을 하면서도 한 방향으로 저희가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그 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비대위원장도 계속 하는 말이 그 내년도 2025학년도 그 의대 입시 정원 예. 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내년도 입시는 이미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거 아닌가요? 마무리가 아니라 입시를 준비하는 거는 그 우리 고등교육 법령이나 이 대학 입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예측 가능성을 보고 그 빠르게는 4년 전부터 예고할 게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친구들이 대입을 볼 때 어떤 과목을 보고 어떤 시험을 보게 된다는 걸 미리 예고를 그때부터 준비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아주 사전적인 예고가 가장 중요한 건데 25년도 입시는 사실 올해 5월 말에 각 대학별로 그 모집 공고를 낼 때 이미 그 룰들이 다 정해져서 공고를 냈고 네. 그거에 맞춰서 학생들이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입시를 보시게 되면은 수시를 6군데를 늘 수 있고 수능 성적을 받아서 정시를 3군데를 또 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학생 개인당. 그러면 학생 개인들은 자기의 어떤 역량이나 선호나 이런 거에 맞춰서 9번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디선가에 예고됐던 거에서 뭔가 안 뽑는다든지 2월을 안 하고 그 인원을 기대를 했는데 그거를 안 뽑고 그냥 취소를 한다든지 하면 기회의 박탈입니다. 그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2025학년도 입시 문제는 더 이상 조정이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정부 입장이고. 현실적으로는 지난 5월 말에 이미 룰이 공지가 됐을 때부터 예. 돌리기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수석님, 2025학년도는 지금 설명하신 이유로 이거는 변경하기가 어렵다. 그럼
이 6학년도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저희가 그 원점 재검토라는 말이 너무 강조돼서 나와서 그런데 네. 설명을 드리면 26학년도도 네. 이미 정원의 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 예, 그거는 고등교육 법령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4년에 예고할 게 있고 2년 전에 예고할 게 있고 네. 입시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지할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정원은 2년 전에 예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4년 4월 말에 이미 2,000명이 증원된 5,058명으로 공지가 돼 있고요. 아, 2026학년도. 6학년도도 예. 다만 의료계에서 2,000명 증원이 너무 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2,000명이 아닌 대안, 그러니까 1,000명도 좋고 500명도 좋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오는데 논의를 하려면 이게 숫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러이러해서 2,000명이 아니다라고 가져오면 우리는 2,000명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한번 추계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유연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정부의 입장은 2,000명으로 발표가 됐고 근거가 있는데 그렇죠. 의료계가 다른 근거를 가지고 다른 제안을 제시하면 예. 토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저희가 열심히 해서 해법을 내놨는데 만약에 그 답이 틀리다면 나는 계산을 이렇게 봤더니 이 답이 나오더라. 그 두 개를 놓고 한번 같이 보자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여의정협의체가 그동안 가동이 됐는데 중단이 돼버렸어요. 이거 네.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아니면 잠깐 중단입니까? 저희들이 발표는 일단 휴지기를 가지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 잠정적인 중단인데 이 문제도 거기에 들어와 계신 단체가 이제 대한의학회하고 KAMC 네. 주로 이제 교수님들인데 네. 상당 부분 소통이 이루어지고 공감대를 이루거나 서로 입장은 달랐지만 총론에서는 굉장히 그 이해를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자꾸 이제 그 25학년도 정원이라든지 이 정원 문제가 이제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논의의 진전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쿨링 타임을 가져보자라는 정도이고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테이블에 앉아서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좀 냉각기 휴지기를 갖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대담인데요. 마무리 짧게 의료계에 대해서나 국민에 대해서 한 말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의료 개혁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게 이제 정원 문제인데 정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계가 저희가 대화를 열심히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런 대화를 하는 하나의 의료계 의견을 모으는 또 의료계 내에 합리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모으는 하나의 거버넌스를 네. 이번에는 좀 변화를 해서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강성 주장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예. 그거를 하나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었습니다. 여기서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